밀가루에다가 식초를 처음에 이제 개어서 만들면 약간 점토처럼 되니까 어디 붙이기가 되게 좋잖아요. 떼고 싶은 쥐젖이나 뭐 사마귀나 이런 부위에다 붙여 놓으면 고농도의 식초가 쥐젖이나 사마귀에 계속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표피세포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얕아지면서 이제 아예 없어지는 그 쥐젖 제거하실 때 그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마라. 쥐젖이나 사마귀 같은 거 없앨 수 있다고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 정답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정답을 알겠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막 뭐가 나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얼굴에 올라오는 요철이라고 하는 이 오돌토돌한 애들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피부과 의사들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쥐젖. 쥐젖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다른 애들이랑 아예 달라요. 위에 덩이는 큰데 머리는 큰데 몸은 이렇게 가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덜렁덜렁 하거든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 쥐젖 같이 생겼다고 해서 쥐의 이제 젖꼭지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쥐젖이에요. 사실 쥐젖은 해를 주는 병변은 아니에요. 양성종양이라고 하는데 걔는 그냥 각질세포, 그러니까 피부 겉에 있는 제일 껍데기 세포가 그냥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마찰이 있는 부위에 많이 생기거든요. 겨드랑이라든지 뭐 목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허벅지 뭐 이런 데 생기고요. 아니면 눈꺼풀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눈꺼풀에 가끔 보면 이렇게 쥐젖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밖에는 우리 편평사마귀, 편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이어서 생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옮기도 해요. 사람마다 접촉해서 옮겨지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편사 제거하다가 본인한테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편평사마귀라는 이름대로 사마귀처럼 생겼는데 윗면이 평평해요. 그래서 얘는 뭐 살색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약간 이제 점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윗면이 좀 평평한 느낌이 특징인 사마귀가 이제 편사고 가만두면 얘는 퍼지기 때문에 보이면 치료를 빨리 해야 되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비립종. 피부 얇은 부위에 이렇게 생기는데 피지 분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피지가 배출되지 않고 이렇게 닫혀버리면 거기 안에 이렇게 차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가만두면 얘네들은 계속 또 커지기 때문에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눈 주위에 생기는 게 한간종이 있어요. 한간종 같은 경우에는 땀샘이 막 커져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얘는 안에 하얗게 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게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계속 과징식을 하면서 점점 커지는 영상을 보이거든요. 땀샘이 있는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눈 밑에 이런 눈 주변에 많이 생기고요. 제일 쉽게 구분하는 거는 안에 이제 하얗게 비치느냐 아니면은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느냐 이런 걸로 이제 한관종인지 비립종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저 많이 찾아봤어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진짜 많던데 식초를 스프레이 같은 데 넣어가지고 얼굴에 뿌리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은 밀가루랑 식초를 같이 개어가지고 점이라든지 뭐 쥐젖이라든지 이런 부위에다가 붙여가지고 떼내는 방법도 있었고 그래서 제일 많은 방법이 밀가루에 개어서 하는 방법이던데 그게 밀가루에다가 식초를 처음에 이제 개어서 만들면 약간 점토처럼 되니까 어디 붙이기가 되게 좋잖아요. 떼고 싶은 쥐젖이나 뭐 사마귀나 이런 부위에다 붙여 놓으면 고농도의 식초가 쥐젖이나 사마귀에 계속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자극을 주면 이 식초가 산이니까 피부에 어떤 화학적인 자극을 주면서 산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표피세포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얕아지면서 이제 아예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게 밀가루랑 식초를 이용한 방법인데 실제로 식초가 쥐젖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주거든요. 민간요법으로 충분히 원하는 부위를 떼어 떨어뜨리게 하는 이 방법으로 쓸 수는 있는 방법인데 문제가 딱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 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사마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식초랑 밀가루 갠 걸 갖다 여기서 딱 올려놓으면 이 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피부 쪽으로 이렇게 쭉 퍼져서 흡수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만 깎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얘네들이 흡수되는 정도가 여기까지 흡수가 됐는지 여기까지 흡수가 됐는지가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피부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패일 수가 있어서 사실 문제거든요. 원하는 것보다 적게 패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깊게 패이면 회복이 되지 않고 그냥 패인 상태로 회복이 돼요. 그런 점들을 조절할 수 없는 게 식초를 이용한 쥐젖 제거 방법의 문제점이었단 말이에요. 율무가루팩 이런 것도 들어보셨어요? 그게 천연 스크럽으로 이제 쓰시는 거거든요. 곡물을 이용한 스크럽 팩을 이용해서 겉에 튀어나온 애들을 이제 깎아내는 원리거든요. 일종의 스크럽이기 때문에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면서 사마귀도 꺾이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사막이라든지 쥐적 같은 게 작잖아요. 그 부위만 이렇게 문질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렇게 깎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죠. 다른 주변부까지 깎아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하지 않는 부위의 피부 장벽까지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약간 붉음증이 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피부 감염이 일어나면 트러블 같은 게 난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후기 같은 걸 찾아보면 그런 후기들도 있긴 하고요. 율무를 이용한 방법은 사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쥐적과 사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쥐젖제거나 평평사막이나 뭐 한간종이나 다 치료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피부 겉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매끈하게 깎아주는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깎을 때 주의할 점은, 얘네 뿌리를 없애야겠다, 말끔히 없애겠다 생각해서 너무 깊게 파버리면 피부가 이 깊게 파인 부분들을 메꿔주는 경우도 있지만, 깊게 패인 상태에서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되려 이제 흉이지기 때문에 피부 레벨에 높이에 맞춰가지고 매끈한 정도까지 지만 보통 치료를 하고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내가 쥐젖이 있었던 그 모양의 정상이야 라고 생각해서 다시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다시 올라오게 되면 한 달 정도 뒤에 지나가지고 그 튀어나온 걸 깎는다든지 재시술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개수를 줄이는 식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재발하면 그러면 약간 치료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재발하면은 이거 제대로 안 깎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10개 깎으면 2-3개 정도는 계속 나옵니다. 평평사마귀를 치료할 때는요, 이 CO2 레이저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이 CO2 레이저는 약간 미세한 칼 같은 거예요. 칼인데 위에서 이렇게 해주는 칼인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을 레이저를 쏘면 이렇게 톡톡톡톡 깎여요. 그래서 엄청 미세하게 깎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얘를 사용하는데, CO2 레이저는요 안 비싸요. 뭐 보통 막 1,000원, 10,000원 뭐 개당 그렇고요. 싼 데는 100원?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100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렴한데, 이제 하고 나면은 한 달 정도는 조금 티가 나요. 깎은 부위가 약간 빨개져 있고 약간 불긋불긋한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재생 테이프를 좀 붙이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피부의 표면을 깎아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땀을 흘린다거나 이물질이 와서 흡착된다거나 그러면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땀 흘리는 운동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 일주일 정도 피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재생 테이프 꼭 붙이고 다니셔야 돼요. 대신에 얘네들은 한 번 했는데 다시 또 나잖아요. 그래서 재시술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2주 지났는데 이거 다시 나는데 또 다시 해주세요 이래서 가시면 절대 아마 안 해주실 거거든요. 얘네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보통은 한 달 간격으로. 그 이하로 자주 촘촘히 하시면 피부가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건드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쥐젖하고 사마귀가 애초부터 좀 안 생기면 좋잖아요.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면 그런 것들을 소폭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찰이 많은 운동 같은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 바세린이라든지 윤활제들을 좀 발라주면 조금이나마 그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깎고 나서 병변이 노출됐을 때 우리가 요거를 만지면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건드리지 않는 게 사실 좋고, 만졌다면 좀 잘 씻어주는 게 번지지 않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쥐젖 제거 하실 때 그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름에 하지 마라. 여름에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날씨 때문에 우리가 땀날 경우가 많잖아요. 재생 테이프를 쥐젖 제거하고 나서 붙여드리긴 하는데 땀이 나는 건 속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재생 테이프랑 피부 이 사이에 땀이 차거든요. 그러면 그 땀에 의해서 염증이 잘 생겨요. 여름에 쥐젖이나 편사 제거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덧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찬바람 좀 쌀쌀하게 불 때, 가을이나 겨울에 이럴 때 하시는 게 좋고요. 여름은 좀 피하시는 게 부작용을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쥐젖이랑 평평사마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휴지 같은 데다가 잉크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린다고 해볼게요. 걔네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쭉 퍼지는 게 아니라 점처럼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밑으로도 퍼지지만 식초가 옆으로도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부위에다 우리가 딱 올려놓긴 했지만 옆까지 광범위하게 좀 퍼질 거거든요. 그러면 식초가 작용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더 넓어져요. 더 많은 범위에 영향을 주니까 더 많이 깎아내거나 더 팰 수 있다는 얘기죠.